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곧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영국은 세계 물리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거장이 한 사람 있었죠. 그때도 지금도 가장 유명한 물리학 연구소 중 하나. 그는 이 연구소의 수장이었습니다. (1897년)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하는 도중에 어떤 물질을 발견합니다. 진공관에 특정 기체를 넣고 음극과 양극에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황록색 광선이 나오는데 이걸 음극선이라고 하죠. 이 광선을 맞은 바람개비는 돌아갔습니다. 그건 질량이 있는 입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자기장을 걸어주면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톰슨이 이 입자의 존재를 밝혀냈죠.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흐르는 건 알아도 무엇이 흘러서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지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전자였습니다. 전자는 원자 안에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는 중성입니다. 그러니 양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톰슨이 생각한 원자 모델입니다. 이후 전자는 문명을 지배합니다. 톰슨이 원자 속의 전자를 처음 발견했을 땐 사실 어둠 속에서 문고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원자 세계의 불을 밝힌 건 톰슨을 찾아온 한 뉴질랜드 청년입니다. 그는 톰슨의 주선으로 이 대학의 물리학부 교수가 됩니다. 수학이 약해서 학생들 틈에서 확률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목을 돌려 다른 곳을 볼 줄 모르는 한 마리 악어 같은 사람입니다. 먹이가 나타나면 앞으로 돌격해서 덥석 물어버리죠. 그의 학생들은 지금 2년 동안 같은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알파 입자가 얇은 금박지를 통과하는 실험입니다. 얇은 금박지는 원자 400개가 들어있습니다. 알파 입자는 전자보다 7,500배 무거운 물질입니다. 금박지에 쏘면 그대로 금박지를 뚫고 나가버리죠. 악어는 혹시라도 금박지를 통과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휘어지는 입자가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말이 쉽지 이 실험은 말 그대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일입니다.
well, quite strangely.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ee here, so the others must have risen here. 금박지를 60층 건물 크기로 키워봤습니다. 이 건물은 아주 얇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깨알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톰슨이 발견한 전자죠. 전자를 맞춰볼까요? 창호지처럼 얇은 막인이 총알은 벽을 통과해버립니다. 60층 정도 되는 창호지에 총을 쏴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깨알 같은 전자를 맞추는 일. 러더퍼드는 조교에게 그런 실험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Been increasing on the hour. The upper part. 2년이 다 돼갈 때 튕겨져 나온 알파 입자를 발견합니다. 8,000분의 1의 확률이었죠. 창호지처럼 얇은 종이 위에 총을 쏘았는데 튕겨져 나왔다. 전자에 맞았으면 이렇게나 크게 튀어나올 리는 없었죠. 이것은 총알도 뚫지 못하는 어떤 단단한 물체가 창호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원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게 뭘까? 1년 넘게 생각했습니다. 러더퍼드는 양의 성질을 가진 입자, 원자 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전자는 어떻게 있을까?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붙잡아 두는 힘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러려면 지구가 도는 것처럼 전자도 돌아야 했습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태양계와 닮았습니다. 가장 작은 세계가 가장 큰 세계를 닮았다는 건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원자 안입니다.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을 보기 위해 원자 크기를 운동장만하게 키워봤습니다. 원자가 이 운동장만한 크기라면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의 크기는 어떨까요? 바로 이 구슬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 운동장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 핵보다 훨씬 작습니다.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진공입니다. 원자 핵과 전자는 거대한 진공 속에 떠 있는 좁쌀 같은 존재입니다.